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할 주제는 임대차 3법 관련해 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또 이어서 용산 개발 관련해서 뉴스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의 2+2+2+ 물음표 신규도 인상폭 제한, 여당 임대차 3법 만지작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여당에서 이제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또 안정적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피부로 와닿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약 1억 3천만 원이 올랐고,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세입자 20%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비수기 여름철에도 전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의 문제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 3법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1년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현 여당에서 밀어붙여서 이제 시행 1년을 지금 맞아가는데, 이제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지금은 2년 거주 후에 2년 추가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신규 계약에도 이걸 적용해서 2+2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2년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억누른다고 시장이 여당 의도대로 반응할까? 또 세입자에게 득일까? 세입자는 정말 계약 기간 걱정 없이 예측 가능한 임대료 상승분만 내고 안심하고 살게 되는 걸까라는 신문 기사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당 의도대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전세를 갖다 내놓으신 임대인분들이 또 심지어 또 비워놓고 아예 전세를 갖다가 놓지도 않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될 일을 정부에서 너무 과하게 이거를 통제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이런 과한 통제 때문에 역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5개 광역시까지 모두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홍보할 일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만약에 새로 이제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면 과연 그 시세에 맞는 전셋집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내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이제 쓰신 분들은 정말 이게 직면한 문제가 또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갖다 매수를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정부가 평생토록 이 전세를 갖다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전세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말 이제 지금 현재도 반전세라든지 월세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정부의 말만 무조건 신뢰를 갖다가 하기에는 지금 너무 정부가 지금 신뢰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도권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2018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였는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지난해 7월은 0.63%였는데 4월부터 계속 지난달까지는 1% 이상이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임대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과는 정말 상반되는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파트 전세값은 아파트 이제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고, 하반기가 더욱 걱정입니다.
또 이제 8월부터는 또 라면 값이라든지 휘발유 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제 전세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 전세를 갖다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에 이제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지금 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가지고 보완장치를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발 이 계약갱신권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정말 시장의 논리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맞춰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임대인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임차인도 또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가르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논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의견이 또 나왔어요. 기사에 2+2년의 신규 계약까지 인상폭 제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정말 정부에서 제발 아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책을 좀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가만히 놔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급만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이 부르게 되고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전세 매물만 공급되고 또 시장에서 매매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3기 신도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조금 흥분을 조금 했는데 임대 3법에 대해서 저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또 이야기를 갖다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임대 3법은 정말 악법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는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대선 예비 주자가 임대 3법에 관련해가지고 전면 재검토하겠다. 당선되면 또 그런 또 공약을 갖다가 하신 분도 있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용산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의 도시재생을 접고 용산 전자상가를 통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감사스마일이 뜬금없이 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는 다들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삼성과 용산이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를 인근 용산 정비창이 조성되는 국제 업무지구와 연계해가지고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 소식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이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런 부분이 서울, 강북, 더 나아가서 용산이 서울의 심장,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정말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용산정비창 자리에 높이 620m의 111층 빌딩을 갖다가 짓겠다고 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안 됐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해당 용지가 고가 아파트 23개 동 짓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이 자초되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용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심 재생 방향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은 주거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라든지 그런 오피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연계 개발을 이제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용산정비창이 국제 업무지구로 지금 만약에 조성된다고 하면 연계해가지고 나진상가라든지 선인상가, 용산전자라든지 원효전자상가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더 나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최소 1년간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동 시행자인 SH공사라든지 코레일 간 협상을 이어가야 돼서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용산 개발 방향을 고민한 만큼 단기간 안에 나온 개발안을 수정하기보다 그간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일부 개발안이라든지 마스터플랜 국제 설계 공모 때 국내 업체가 선정됐다, 이런 얘기들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도 아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한국의 대형 시행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과 용산과 삼성동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이런 3대 업무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여의도랑 용산이랑 같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용산 개발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강북 쪽에서 용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서대문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더 나아가서 삼성벨트까지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거란 이야기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용산역에 계획되어 있는 신분당선, 신사에서 용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분당선도 착공이 빨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삼성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사업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저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이 용산전자상가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계획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화를 전제로 한 정말 이 가이드라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광화문,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 상징거리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는 용산공원 조성이라는 또 큰 우리 또 대한민국의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산 개발의 이런 가시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강하게 또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갖다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관련된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산공원도 더 넓어지고 또 국제업무지구 하반기 설계 공모도 지금 있고요. 또 용산정비창 용적률 더 높여가지고 아파트를 갖다 또 한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빈 땅으로 놓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발을 하는 게 더 맞고, 거기에서 용산 전자상가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개발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이제 100만 유튜버 낄낄상해가 이제 온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초대를 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낄낄상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낄낄상해가 네이버에 치시니까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낄낄상해 그 임목사님과 장불알 스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낄낄상해 구독자 124만 명, 개그맨 장윤성님과 개그맨 임종영님의 이제 낄낄상해 이제 100만 유튜버이십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그맨 임종영님께서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달 전부터 이제 온다고 했는데, 내일 이제 오후에 지금 저희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얼굴을 뵙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들, 또 100만 유튜버의 그런 실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또 이쪽에서 채널에서 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구독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이 구독자 100만 명의 이제 구독자를 갖고 계시는 100만 유튜버 낄낄상해님이 부족한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내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제 오후쯤에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내일 오후가 돼가지고 내일 오후에 이제 또 어떤 영상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그 애청자 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낄낄상해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낄낄상해를 한번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상당히 재밌고 또
정말 즐겁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낄낄상해를 이제 올라올 때마다 구독을 하고 알림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감사스마일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끝으로 이제 낄낄상해가 내일 감사스마일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상당히 무더운 하루가 될 듯한데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